이렇게 오전에 난 불은 5시간 만에야 꺼졌습니다. 불을 끄는데 애를 먹었던 건 공장 안에 있던 리튬 때문입니다. 리튬은 물이 닿으면 폭발해버리기 때문에 기름에 불이 붙었을 때보다도 더 끄기 어려운 화재로 분류됩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불길 속에선 순간적으로 섬광이 번쩍이고 사그라들길 반복합니다. 불이 난 순간부터 마지막 꺼질 때까지 이런 폭발은 이어졌습니다. 이 요란한 불길, 처음에는 소방이 진입 못하고 지켜봐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2층에만 리튬 배터리가 3만 5천 개가 보관돼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폭발이 발생했던 상황입니다. 리튬 같은 금속에서 발생한 불, D급 화재라고 부릅니다. 기름, 전기 화재보다 끄기 어렵습니다.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리튬 금속이 물에 닿으면 물에서 수소가 발생하게 돼요. 아연성 기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물이 닿으면 더 큰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마른 모래랑 팽창 질석을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리튬이 연소되면서 나오는 유독가스도 문제였습니다. 불산이라든가 벤젠 아주 유독가스가 나옵니다. 이 또한 소방관의 안전을 상당히 위협할 수 있는. 불이 일부 가라앉고 공장 안 리튬 양이 예상보다 적다는 걸 확인하고서야 물과 모래 등을 모두 투입해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5시간 가까이 유독가스를 내뿜은 불길. 내부에 고립됐던 실종자들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소식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경찰 전화가 올 거라고 했다. 지난주 청문회에서 나온 이 증언으로 경찰로 넘겨졌던 최상병 사건이 회수된 건 국방부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주도한 것이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당시 사건을 돌려준 경북경찰청 고위 관계자 역시 이 증언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 보도 보시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청문회에서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통화한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임기훈 비서관은 전화가 와서 경북한테 저한테 전화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재중 전화가 경북일 거라고 예측하고 경북경찰에 다시 전화한 것입니다. 지난해 8월 2일 오전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최상병 순직 사건 회수를 시작하기도 전에 임 전 비서관에게 연락을 받았고 경찰에서 전화가 올 거라는 사실까지 미리 말해줬다는 겁니다. 당시 유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은 JTBC에 이 증언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모 과장이 전화해 국방부가 항명 때문에 난리가 났다. 사건을 다시 가져간다고 했다고 말했고 국방부 담당자인 유 법무관리관의 전화번호를 받아 먼저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경북청이 먼저 전화했는데 유 법무관리관이 받지 않았고 유 법무관리관이 다시 전화해 사건 회수를 협의했다는 두 증언이 일치합니다. 당시 경찰청 이 과장은 경북청 수사부장과 통화 전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항명수사 지시로 국방부가 주도해 사건을 회수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경찰로 먼저 연락해 유 법무관리관을 통해 사건 회수 논의가 시작된 정황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JTBC는 이 과장에게 당시 대통령실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군부대 사망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자대에 배치된 지 한 달도 안 된 육군 일병이 경계 근무를 서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병사의 어머니는 왜 아들을 잃게 된 건지 꼭 밝혀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화성의 육군 51사단에서 병사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말에 이 부대에 배치된 일병이었습니다. 타살 혐의점은 없어 군과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괴롭힘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던가 이런 상황은 좀 없었나요? 그런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는 숨진 일병에게 특이할 만한 사정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이 모이는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려 뉴스에서 보던 일이 일어났다고 탄식했습니다. 훈련소에서 첫 통화한 날엔 반가웠다고 일주일 전화가 없으면 주말 내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온다고 적던 곳이었습니다. 자대 전입하던 날은
전화 목소리가 우울하다며 잘 지낼까 걱정했는데 한 달도 안 돼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왜 그런 건지 꼭 밝혀져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지난달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선 훈련병이 규정에 어긋난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숨졌습니다. 왜 반복된다는 자체적인 진단과 특히 있을까요? 해당 부서에서도 최근에 일어나고 일련의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군은 철저한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만 죽은 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이르면 2028년 개통을 앞둔 GTX 노선 일부는 도심을 관통해야 합니다. 한때는 서로 유치하려고 지자체들끼리 경쟁을 벌일 정도였는데 막상 여기 들어설 지역에선 공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먼저 공다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수년 뒤 GTX B와 C 노선이 지날 청량리역입니다. 선루옆 560평 규모의 한국철도공사 테니스 부지엔 GTX에 전기를 공급할 변전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도로만 건너면 1,400여 세대 아파트인데 변전소와 거리는 100m도 채 안 됩니다. 코앞에 고압이 다루는 변전소가 들어서기로 하자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층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특히 걱정입니다. 스마트폰을 만지는 것 또한 우리 아이들한테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특고압이 다뤄지는 변전소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위험에 노출이 그냥 되고 있다는. 일부 주민은 이사도 고려 중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아이들이 영향을 받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건지 없잖아요. 이게 설치가 되면 저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아마 갈 것 같아요.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전자파 측정치까지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15만 볼트 고압 전류가 흐르는 변압기 옆의 전자파는 2.7 마이크로 테슬라, 세계 보건기구 권고보다 현저히 낮고 일상에서 쓰는 전자레인지나 드라이기에도 못 미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자체까지 나서 사업 취소를 요청하면서 갈등은 지자체와 정부 부처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화재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된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동대문 구청의 입장입니다. 저희 보고 일단은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건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또 다른 변전소가 설치될 부천시 원미구뿐만 아니라 환기구 등 시설물이 들어오는 지역의 주민들도 반발하며 당분간 GTX를 둘러싼 갈등은 곳곳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